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잊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근심 없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나 옛 사람이나 같을 것입니다. 특별기획전, 별서, 풍류와 아치의 공간은 과거 사회와 전쟁의 혼란 속에서 현실을 초월하고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했던 옛 남양주 사람들의 삶을 별서라는 공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별서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경제적 터전을 가진 사대부들이 은퇴 후 노년을 한가로이 지내기 위한 곳으로서 한강 주변, 풍경이 수려한 지역이나 고향 등에 자리하였습니다. 생활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자와 같은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선조들을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조선은 당쟁으로 인한 여러 사화를 겪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황폐해진 국토 재건을 국가적 우선 사업으로 삼았고 경제적으로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여 사회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정치 권력에서 밀려난 이들은 세파에 휘말리지 않고자 한양 근교에서 전원 생활을 하며 자연에 귀의하여 은일과 은거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 별장의 형태인 별서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별서는 주인의 사상이 반영되어 집에 당, 정, 재, 와, 암 등의 글자를 넣어 그에 맞는 당호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혼란한 현실을 걱정하면서도 한 발 물러나 자연 속에서 내면을 수양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리학을 집대성한 중국 주자가 말한 구공문화를 실천하며 심성을 수련하였습니다. 대동법이 확대되고 상품 화폐가 융통되면서 산업과 도시경제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시문화를 주도한 계층은 시, 서, 화를 즐기며 소비와 유람, 놀이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선비들이 즐긴 고아한 취미를 문방청환이라고 부릅니다. 풍석 서유구가 지은 조선의 백과사전, 임원경제지 중 이운지에는 휴양에 필요한 도구, 서재의 고상한 벗들, 골동품과 예술 감상, 도서의 보관과 열람, 시문과 술을 즐기는 잔치와 각 절기의 구경거리, 즐거운 놀이를 설명하고 있어 옛 사람들이 즐겼던 화려한 도시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백두산, 금강산, 북한산, 수락산 등지를 유람하며 평소 존경하던 유학자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등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다산 정약용 또한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 춘천 여행길에 자연을 감상하며 한강의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그 시가 천우기행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한양과 가깝고 경치가 아름다워 일찍부터 중앙정치에서 활약한 명문가들이 모여들어 사대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양주의 별서는 흔적만이 일부 남아있지만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산수를 감상하던 옛 선현들의 모습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남양주 진저부배 별서로 권반의 무진정, 이단상의 영지서실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서거정이 지은 시문집인 사가집 속 무진정기에는 무진정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산집 속 수락산 유람기에는 수락산 영지동에 있던 이단상의 별서, 영지서실의 아름다운 풍경과 운치가 기록되어 있어 남양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석동과 이패동에도 별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산유고에 따르면 윤선도는 현재 남양주 외미음에 자신의 별서인 해민료와 명월정에 기거하며 한가로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소북의 영수, 남이공 또한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옛 양주목 미음 일대에 몽호정에 은거하며 명사들과 시회를 열며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였습니다. 허적은 수색집에서 몽호정의 작은 누각에 매화가 피어난 것을 기념하여 술자리를 열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청음 김상원의 외증손자인 이세백은 기사완국대 파직된 후 현재의 남양주 이패동에 있는 아버지 이정학의 묘 근처에 북계정사를 지어 은거하였습니다. 이세백이 북계정사 경영에 공을 들인 모습은 한수제집의 북계별서기에 남아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은 남양주 수락산 기슭에 작은 농장을 구해 과지초당이라 이름 짓고 이곳에서 생활하였다는 이야기가 추사 필담첩에 남아있습니다.
추사필담첩은 연행에서 김노경, 김정희, 박제가가 청나라 학자들과 나는 필담을 묶은 책으로 김노경의 과지초당은 청나라 학자 유식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데 작고 별 볼 일 없는 집이라는 뜻으로 과천에 있는 김정희의 과지초당보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곡 남용익은 지금의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의 동학골 남씨로 불리며 세거하였습니다. 남용익은 청학리 청학계곡 옥류폭포 옆에 간폭정을 짓고 선영 아래에는 경백제라는 작은 서재를 지어 1689년 기사환국으로 파직되어 유배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이희조, 김익념 등과 교유하였습니다. 호곡집, 지촌선생집에는 수락산 옥류폭포 전경과 그곳에서의 교유에 대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김석주는 대동법을 주장했던 청풍 김씨 김육의 손자로 숙종대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전국을 주도하며 권력을 발판 삼아 여러 곳에 화려한 별서를 경영하였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던 김석주도 계속되는 정쟁에는 버티기 어려워 수석동 미음에 각건정이라는 별서를 짓고 정기적으로 머무르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각건이란 은자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각건정은 벼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청음 김상원의 손자인 고군 김수증은 1683년 회양부사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와 미호와 두미 사이에 일사정을 지어 송시열, 김수항, 이세백 등 많은 사람들과 교유를 다졌습니다. 일사정에서 은자적 삶을 살던 김수증의 모습은 이세백의 우사집과 김수항의 문곡집, 그리고 김창읍의 사면집 등 여러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김상원의 증손자 김창엽은 석실서원에서 조금 떨어진 예봉산 자락에 사랑채 몇 칸을 지어 삼각산이라는 편액을 달고 이곳에 은거하며 형제들과 유람하거나 뱃놀이를 하는 등 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동해별서는 조안면 능내리 일원과 송촌리 용진나루 일원의 선영을 중심으로 지어진 별서들을 총칭합니다. 이곳의 주인인 신익성은 선조의 딸 정수공주와 혼인하여 동양위에 봉해진 인물입니다. 신익성은 막대한 부를 통해 명나라에서 상당한 양의 서화와 책을 수집하여 별서에 두고 많은 이들과 교유하였습니다. 한음 이덕형은 어머니와 부인 이씨의 묘소가 잘 보이는 강 건너편 운길산 아래 용진 사제촌에 별서 대하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대하당은 많은 유명인사들이 왕래하였는데 박인로가 지은 노계집에도 사제촌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사인 사제곡이 실려 있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오실 대감이라고도 불렸던 귤산 이유원은 현재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에 가오별서를 짓고 머물렀습니다. 가오라는 지명은 고종이 이유원에게 하사한 귤산 가오실이라는 어필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가오별서에서 이유원은 많은 인사들과 교유하며 골동품이나 서화를 품평하기도 하고 시회를 열며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쳇바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상을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쉬어갈 자연을 찾고 일상에서 쉼의 길을 찾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아름다운 자연이 보듬어주는 남양주에서 옛사람들과 같이 자연을 벗하며 홀로 또는 함께 풍류와 아치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